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증권TV 주식 마스터 심정섭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2차전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에 광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IRA 관련법이 있고,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는 유럽 핵심 원자재법이 있거든요. 이게 전부 다 중국을 밀어내기 위한 그런 관련 법안입니다.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최근에 포드 같은 경우에도 CATL과 배터리 관련해서 합작 잠정 중단을 선언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IRA 관련법이나 유럽 핵심 원자재법 관련해서는 전부 다 중국을 밀어내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가 관여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게 관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유럽이나 유럽 시장의 그 전기차 관련해서 침투율을 굉장히 높였었는데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방법밖에 없죠. 뭡니까? 이제까지 중국의 전기차 보면은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이쪽에 굉장히 많이 수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BYD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전기차 판매량이 상당히 높았고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이제는 어떻게 된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광물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를 몰아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지내다가 쟤하고 나하고 서로 간에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걔가 나를 밀어내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는 받아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여기는 미국이라는 나라고 여기는 중국이라는 나라고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서로 간에 뭐냐면 전 세계의 어떤 전기차 시장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죠? 서로 간에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적대 관계에 있는데 그 적대 관계에 있는데 그것을 또 밀어낸다 하면은 분명히 여기에 대한 반발의 심리는 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리튬 가격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타격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죠?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는 그것을 좀 가격대를 좀 올려서 받아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은 거기서 더 이상 붙여서 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튬 가격이 어느 정도는 올라오는 그런 흐름에서 분명히 2차 전지주도 같이 반등을 하고 양극재 관련도 같이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리튬 가격 관련해서 지금 차트를 보니까 여기서 반등할 기미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죠. 아직까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정치적인 그런 문제들 이 쌓여서 어느 정도 광물 전쟁으로 간다고 하면 분명히 다시 한번 2차 전지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을 가질 것이다. 자, 9월 달에 굉장히 관련주들이 하락이 좀 컸어요. 그런 하락이 좀 컸지만은 그럼으로 인해서 좀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든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뭐 그 전에도 8월 달에 좀 힘든 그런 한 달이었지만 계속적으로 이번 달에는 굉장히 더 힘들었어요. 더 힘들었기도 하고 그리고 10월 달에 이게 2차 전지 관련주가 다시 한번 상승하리라는 그런 흐름을 딱히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고 앞서서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하면은 3분기가 어느 정도는 뭐 하락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요. 광물 전쟁이 좀 일어난다고 하면 분명히 다시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리고 추세 전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전체적인 뭐 주요 종목들 좀 살펴보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부터 보죠. 포스코홀딩스 대표적이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매도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 그랬죠? 일봉의 종가가 21선을 하향 돌파할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나왔죠, 지금. 그죠?
8월 11일 날 일봉이 21선을 하향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여기서 매도를 해 주셨어야 돼요. 그죠? 매도를 해 주셨어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반등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21선을 하향 돌파한 후에 21선을 저항선으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61선을 좀 지켜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61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에서 이 장대 양봉 있죠? 장대 양봉에 있던 이 부분에서는 지지를 해줄 것이다. 여기는 깨지지는 않을 거예요. 깨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48만 3천 원대는 절대 깨지지 않는 그런 지지선을 보여줄 것이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112일선이 올라오고 있죠. 자, 112일선은 이 포스코홀딩스의 생명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선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12일선은 절대 깨지 않고 거기서 지지를 받아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112일선에 왔을 때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는 서서히 조금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단가를 맞추는 그런 흐름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관련해서 좀 보죠. 에코프로 관련해서 보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11선까지 빠져 내려왔어요. 그죠? 111선까지 빠져 내려오면서 여기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2일선을 3거래일 동안 지금 지켜줬죠. 그 전에도 지금 9월 15일, 18일 이때도 지금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최근에는 3거래일 동안 계속적으로 111선 지켜줬거든요. 자, 그래서 단기 112일선과 단기 21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된다? 박스권의 흐름을 가질 수 있다. 이 박스권의 흐름을 가질 때 저가를 잡아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다시 한번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서 물량을 조금 늘려가면서 거기에서는 단가를 좀 낮추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12일선 아래로 빠져내려오기는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상당히 힘들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며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은 지금 112일선부터 전체적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1차적인 매도가 여기 부근이었죠. 여기 부근이었고, 그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21선의 저항을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흘러내렸죠. 그래서 단기 21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224일선까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21만 9천 원대가 어느 정도는 지지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잘 지키고 있습니다. 111선 잘 지키고 있는데,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224일선까지 내려오면서 224일선에 어느 지지를 좀 받아줄 거라 생각을 해요. 여기서 깨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이전에 장대 양봉을 먼저 세웠던 부분이 있죠. 이때가 언제죠? 7월 19일 날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할 거야 하면서 장대 양봉을 딱 세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기준봉입니다. 기준봉이기 때문에 이때의 시가가 얼마입니까? 이때 시가가 63,600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3,600원은 절대 깨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63,600원을 깨버린다고 하면 여기서는 추가적인 하락, 폭포수 같은 하락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63,600원 절대 깨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224일선이 있기 때문에 224일선인 66,700원도 깨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중에 일시적으로 좀 깨는 그런 흐름을 보일지 몰라도 거기에서는 반드시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63,600원 시가는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서 어느 정도는 물량을 거기에서 조금은 희석을 시킬 수 있는, 단가를 좀 희석을 시켜서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양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금양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자,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어디죠? 1차적으로 매도의 타점은 여기였다. 매도의 타점은 여기 없었고, 그 매도의 타점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된다? 지금은 조금은 지켜보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세액선 매매법에 대해서 이 앞에 영상을 찍어 드렸을 때 그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자, 매도의 조건은 뭐다?
제 5가지 중에서 제 1번만 말씀드렸습니다. 1번만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봉의 종가가 21선을 하향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1차적으로 매도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매도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씩 풀어 드릴 거예요. 하나씩 풀어 드릴 건데 첫 번째 조건은 그거다. 첫 번째 조건에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서는 어떻게 된다? 거기서는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매도한 후에 21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지 아니면 21선을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으면서 흘러가는지 그런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1선의 어떤 저항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61선까지 깨고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일시적으로 112일선까지도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가 있다. 자, 물론 여기서 뭐 지지선을 찾는다고 이렇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지지선을 찾는다고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일시적인 지지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얼마냐면 10만 9천 원대에는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줄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를 어떻게 받아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2차전지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있으시다고 하면 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에 포스코 DX도 볼까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뭐 흐름이 괜찮죠. 지금 여기서 21선을 약간 이탈했습니다만은 뭐 5거래 안에 올라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5거래 안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지금 하락갭이 좀 보여요. 하락갭이 보이기 때문에 이 하락갭을 돌파하는 흐름, 돌파를 어떻게 하느냐에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종가가 57,300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55,600원, 그죠? 55,500원, 55,500원과 여기에서 종가인 57,300원, 57,300원을 어떻게 넘어서는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57,300원에서 어느 정도 저항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우선은 다시 한번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추세가 지금 살아있죠. 추세가 살아있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 전고점에서의 어떤 저항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되고 오늘 뭐 신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분명히 이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 부분을 꼭 살펴보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항이 64,800원이죠. 64,800원도 꼭 보시고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스코 스틸은 지금 현재 전고점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왔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파동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죠. 장대 양봉의 시가가 얼마입니까? 장대 양봉의 시가가 54,100원이란 말이에요. 자, 54,1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 54,100원을 깨고 내려가 버리면 추세가 끝난 거겠지만 지금 현재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112일선을 1차 지지선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54,100원을 2차 지지선으로 보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 버팀목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여기에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 여기서는 그냥 조금씩 물량을 좀 모아 가시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1선 지지선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전의 저점까지도 이렇게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여기에서는 뭐 추가적인 하락은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여기서 뭐 손절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고 여기서는 이 박스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박스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버티셔야 돼요. 여기서는 굳이 여기에서 너무 뭐 흐름이 좀 더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그만두겠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더 기다리시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전체적으로 봐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요? 이수 스페셜 이거 같은 경우는 깨졌기 때문에 조금은 전저점이죠. 전저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좀 빠질 수 있어요. 16만 7천원까지도 한번 열어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224에서 하향 돌파했거든요. 224에서 하향 돌파하면 저점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저점을 잡는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F 세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조금은 하락의 폭이 좀 둔화되고 있고 저점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3거래에서 5거래일 정도 어느 정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2차 전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에 중요한 주요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두 번째 시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세계 정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들어가려고 할 테니까 여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과 꼭 뵙고 싶으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셔야만이 제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자,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아직은 뭐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든지 그리고 낙폭이 좀 크다든지 물론 하락의 폭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광물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다시 한번 턴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조금 멀리서 좀 보게 되면 분명히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영상 찍을 때 여러분들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